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의리의 화신, 관우에 대해서, 관운장에 대해서 알아보는 그러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관운장에는 유비, 관우, 장비 셋이 도원결의를 해서 죽을 때까지 그 의리를 지키는 의리의 화신입니다. 그러면은 관운장이는 어떻게 생겼느냐면은 키가 구척인데, 구척도 이제 그 여러 가지예요. 하여튼 2m 가까이 되는데, 관원장이는 2m가 좀 넘어가지고 2m 한 10cm 정도? 그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수염은 두자, 그러니까 46cm입니다. 그러니까 배꼽을 조금 지나요. 그러면서 아주 늘씬합니다. 그 황제로부터 미염공이라는 그 별칭도 받았으니까 수염이 아주 이쁘다고 해가지고, 그리고서는 얼굴은 대추빛처럼 아주 붉은 그 얼굴이고, 기름이 자르르 흐르는 입술에 그리고서는 그 눈은 붉은 봉황의 눈이에요. 그리고서는 눈썹은 누의 눈썹. 완전히 그 무장입니다. 그런데 관우는 항시 춘추책을 왼손으로 펴놓고서는 항시 공부를 해요. 시간만 나면 죽을 때까지도 춘추책을 손에서 놓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무장들을 따지자면은 이렇게 이제 글을 읽을 수 있는 사람들이 몇 명 안 됐어요. 무장들은 힘만 세면은 힘으로 해가지고서는 대장 노릇을 했지. 이렇게 관우처럼 시간만 나면은 책을 읽는, 그 춘추책을 읽는 그러한 그 무장들은 아주 극히 드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 백성들이 볼 적에도 관우를 엄청 존경했어요. 그리고서는 그 유비에 대한 의리를 끝까지 지켰으니까. 그러니까 관우가 이제 어떻게 됐느냐면은, 관우의 고향이 하동 해량이에요. 그 하동이 어디냐면은 그 황하강이 쭉 서쪽으로 흘러서 북쪽으로 꺾어 들어가는 그 모서리에 있는 게 이제 하동군인데, 거기에 이제 해시라고 하는 그러니까 소금이 많이 나는 호수가 있습니다. 그 이제 거기서 이제 소금을 채취해 가지고서는 이때는 이제 그 전매제도가 있어 가지고 소금은 정부에서 관리를 해요. 그러니까 이 소금을 밀매를 하면은 그 이득이 많이 남습니다. 그 이제 거기서 이제 그 밀매하는 데에 관우도 이제 껴가지고서는 그 한나라 말기니까 이때는 법을 지키는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황제부터 법을 안 지켰으니까. 황제부터 관리를 보낼 적에는 매관매직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디에 그 군수 자리가 났다 그러면은 황제가 그 군수 자리는 황금 300냥이다 해가지고서는 그 관리한테 이제 그 군수 자리를 팔아요. 파는데 바로 이제 돈을 받는 게 아니고, 네가 거기 가서 그 백성들한테 300냥을 뜯어가지고 나한테 보내라.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러니까 한 나라의 말기가 되면은 여튼 위에서부터 법을 안 지키니까 그러면 밑에서는 엉망이 되는 겁니다. 그것을 다 받는 사람들이 백성이에요. 그 고초를. 법을 똑바로 세우면 백성들이 살기가 좋은데, 위에서부터 법을 안 지키면은 그 고충은 전부 백성들한테 갑니다. 그러니까 이 관우의 고향 해량에서도 법을 안 지키니까, 그리고서는 그 관리가 그냥 거기 같이 일을 한 사람들한테 돈을 줘야 되는데 임금을 안 주는 거예요. 돈을 호주머니에다 넣고서는
그러니까 관우가 그냥 화가 나가지고 그 관리에 목을 잡고서는 한 대 쳤는데 머리가 박살나서 죽었습니다. 그냥 슬쩍 쳤는데 죽으라고 친 게 아니고 뭐 화가 났으니까 조금 심은 줬겠죠. 그래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 도망을 그때는 이제 고향에서 뭐 잘못하면 도망가면 되니까. 그러면은 지금처럼 뭐 이게 뭐 연결돼 가지고서는 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때는 뭐 이 몽타지 해 가지고서는 붙이기는 붙이지만은 이 관리들도 범인을 잡는 게 아니라 자기 뱃속을 채우려고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질서라는 것은 한나라 말기 때 그때는 이제 질서라는 것이 아주 허물어져 가지고 도망가면 됐어요. 그런데 이제 관우가 도망을 가서 어디로 왔느냐면은 탁현에 유비가 살고 있는 누상촌 옆에 관과장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관씨들이 모여서 사는 그 집성촌이 있는데 거기로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촌장네 집 사랑채에 그 서당을 열고서는 낮에는 어린아이들을 글을 가르치고 밤에는 젊은이들을 모아가지고 무술을 가르쳐요. 그 관과장에서. 그러다가 관우하고 장비하고 이제 그 다툼이 있게 됐는데 요때 유비가 와서 말리면서 셋이서 이제 뜻이 딱 맞아가지고 결의 형제를 맺게 돼요. 이게 이제 도원결의인데 복숭아 밭에서 하늘에 대고 그 천지신명한테 한날 한시에 낳지는 않았지만은 한날 한시에 죽기를 맹세합니다. 이러면서 이제 그 도원결의를 하게 돼요. 그 관우가 이 도원결의를 죽을 때까지 지킵니다. 그러니까 관우가 유비보다 2살이 많고 장비는 유비보다 2살이 적은데 서열을 유비를 최고 큰형님으로 놓고 관우가 둘째, 장비가 셋째가 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이제 서열을 정해요. 그래서 셋이서 동고동락을 합니다. 26년 동안 제갈공명을 이제 그 만나면서 국가 체계가 이제 이렇게 그 만들어지기는 되는데 그 전에 제갈공명을 만나기 전까지는 그 셋이서 똘똘 뭉치고 여기에 이제 조운이 조자룡이까지 합쳐가지고 그 여튼 뭐 협객 무리처럼 해가지고서는 이게 객장으로 떠돌게 돼요. 유비하고 같이. 요때 그 서주를 유비가 지키고 있었는데 조조한테 반기를 들면서 조조하고 유비하고 싸우게 됩니다. 그래서 조조한테 아주 그냥 박살이 나요. 그래서 유비는 원수한테로 도망가고 장비는 망탕산에 들어가서 거기 이제 고성에 가지고서는 산적 아닌 산적 그 생활을 하면서 병사들을 이제 모집하게 되고 관우는 유비의 가족을 이제 합의해서 그 보호하고 있다가 조조한테 이제 하여튼 쥐게 돼요. 그러면서 조조 승상한테 내가 항복하는 게 아니라 황제한테 내가 항복하는 거다. 이렇게 하면서 3가지 조건을 내걸고 조조의 군영으로 이제 오게 됩니다. 그래 이제 여기서 이제 조조의 군영에 왔는데 조조가 볼 적에 관우가 그냥 아주 마음에 드는 거예요. 무력이 셀 뿐더러 또 그 간부인하고 미부인 유비의 그 부인들을 대우를 하는데 유비의 부인들은 집에서 거처하게 하고 그 문지기를 관우가 춘추책을 보면서 나를 세면서 문지기를 해요. 아주 그냥 막 의리가 있이. 그러니까 장료를 보내가지고 이제 슬쩍 떠봐요. 왜냐면 조조가 이제 막 5일 그러니까 이제 5일이 지나기 전에 이제 대연을 열고 3일 소연 그러니까 이제 조조의 군막으로 관우를 불러가지고 그 잔치를 참모들 몇 명 놓고서는 또 잔치를 해요. 그러니까 5일 대연에 3일 소연을 계속합니다.
공을 들입니다. 관우한테. 그러니까 조조가 이제 내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쭉 하다가니 장료를 보내가지고 슬쩍 떠봐요. 그러니까 장료하고 이제 관우하고는 형님 동생 하는 그런 사이였으니까 형님 우리 주군이 이렇게 잘해주는데 그 옛날 유비 그 형님이라고 하면서 자꾸 거기로 가신다고 하는데 지금 어디 생사도 모르고 그런데 진짜로 가실 겁니까? 그러니까 관우가 그럽니다. 내가 조조 승상이 나한테 잘해주는 것을 내가 모를 수가 있겠느냐. 그렇지만은 나는 유비 형님에 대한 의리를 저버릴 수는 없다. 그러니까 유비 형님이 생사를 알게 되면은 내가 하시래도 떠난다. 유비 형님을 찾아서. 그렇지만은 그냥 떠날 수는 없고 조조 승상이 나한테 잘해줬으니까 내 그 은덕을 갖고서는 떠나야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장료가 와가지고서는 이제 조조한테 그대로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조조는 그러면은 나한테 은덕을 갚는다고 했는데 나한테 은덕 갚을 기회를 안 주면은 관우가 나한테도 떠나지 못할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제 조금 안심을 해요. 그런데 요때 이제 어떻게 됐느냐면은 조조가 이제 황제를 끼고 헌제 황제를 끼고서는 각 지방으로다가니 이제 막 그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그 헌제에 직인을 찍어가지고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하북에는 원소가 있었고 중원에는 이제 조조가 있었고 동쪽 그러니까 장강 밑에는 그 손권이 있었고 형주에는 유표가 이렇게 있었는데 그 하북 지방에 원소한테 오한족을 치라고 합니다. 그 명령을 막 황제의 직인을 찍어가지고 그러니까 원소가 이거 괘씸한 놈이다. 나한테 그렇게 명령을 할 수가 있느냐. 그 이제 젊었을 적에는 원소하고 조조하고는 아주 그 친구였었거든요. 불알 친구. 그런데 그 황제를 끼고 있다고 해서 황제 직인을 찍어가지고 그리고서는 이제 그 원소의 병사들이 한 50만 명이 넘는데 여기 조조의 병사들은 한 20만 명 돼요. 그러니까 숫자로 따지면은 조조가 이제 지금 지고 있습니다. 세력에서. 그런데 원소한테 이제 이렇게 막 명령을 하니까 원소가 이제 그 병사들을 일으켜 가지고서는 이제 쳐내려와요. 그런데 원소한테는 알량문추라고 하는 아주 뛰어난 그 맹장들이 있습니다. 그 이 맹장들한테 조조의 대장들이 꼼짝을 못합니다. 싸우러 나가면은 쫓겨와요. 힘에 붙여가지고 그게 이제 백마 전투인데 백마에서 이제 그 전쟁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 밑에 참모가 얘기를 합니다. 우리한테 그 저 알령하고 문추를 이길 수 있는 그 장수가 한 명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조가 그게 누굽니까? 이게 관우입니다. 그러니까 조조가 그럽니다. 나한테 은혜를 갚으면 떠난다고 했는데 그 은혜를 갚을 기회를 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밑에 참모가 그래요. 지금 유비가 살아있으면은 원소군한테 가 있을 건데 하북에 지금 가 있는 게 분명한데 원소의 대장을 관우가 죽이면은 그 다음에 어떻게 하북으로 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승상께서 관우한테 그렇게 잘해주는데 그거 뭐하러 그렇게 잘해줍니까? 써먹지도 못할 놈을. 이럴 때 우리 대장들이 그냥 알령하고 문추한테 꼼짝을 못하는데 데려다 써먹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서는 이제 관우를 불러요. 그래 이제 관우가 이제 와가지고서는 알량 물추로 그냥 총령 원을 들어다가니 목을 댕강 보냅니다. 그 후에 이제 그 관우가 유비가 원소군에 있다는 것을 이제 알게 돼서 떠나게 되는데 조조가 못 떠나게 하려고 관문을 딱 걸어 잠그고서는 아무도 면회를 할 수가 없게 이렇게 해놔요. 그 관우가 몇 번을 갑니다. 조조 승상 관사로.
가서 이제 인사를 하고 떠나려고. 그런데 이제 만날 수가 없으니까 거기다가니 편지를 하나 써서 대문에다 붙여놓고서는 떠나게 됩니다. 그렇게 이제 떠나면서 이 통행증을 못 가지고 떠나요. 그래가지고서는 5개 관문을 지나면서 그때 이제 조조군하고 원소군하고는 계속 싸우는 그런 그 상태였으니까 거기서 원소군한테 하북으로 간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 대장들이 계속 막아요. 그래서 6명을 죽이고 하북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관우가 필마 단기로 그리고서는 간부인하고 미부인을 마차에다 태우고 그 종자들 20명하고 그러니까 싸울 수 있는 사람은 관우 혼자예요. 그런데 5개 관문을 지나면서 6명 대장을 목을 치고서는 하북으로 갑니다. 아주 그냥 대단한. 하북에 가면은 지금 뭐 원소가 죽일지 살릴지 모르는데 그래도 내 유비 형님이 거기 살아있다고 하는데 거기로 가야 되겠다. 의리의 화신입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만나가지고서는 이제 형주로 와갖고 신야에 와가지고서는 있다가니 또 조조하고 조조한테 밀려가지고 밑으로 강화로 이렇게 가게 돼요. 그 적벽대전이 일어나게 되는데 여기에서 또 이제 조조하고 화용도에서 또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그동안에 받았던 은덕을 생각해서 조조하고 그 밑에 대장들하고 다 그대로 보내줘요. 이게 의리의 화신이에요. 조조한테도 끝까지 의리를 지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형주를 이제 지키게 되는데 이게 이제 유비하고 제갈공명, 장비, 조자룡이는 익주로 이제 지금 이제 사천성이죠. 그쪽으로 익주를 이제 복수시키러 이제 떠났고 형주는 관우 혼자서 이렇게 지키게 돼요. 그러다가니 조조군하고 번성에서 이제 그 전쟁을 하게 되는데 제갈공명이 떠나면서 몇 번을 얘기해요. 관우한테 위에 조조군은 막고 싸우진 말고 막기만 하고 방어만 하고 동호하고는 친하게 지내야 됩니다. 아주 친하게. 그 동호하고 손을 잡고서는 조조를 막아야 됩니다. 이게 이제 전략이에요. 그 관우도 이제 그것을 지키려고 많이 노력을 하다가 그 번성에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전쟁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동호에서 이제 그 여몽이하고 육순이하고 둘이 이제 책략을 짜가지고 강릉하고 양양을 그 복속시키게 됩니다. 동호에서. 그러니까 관우가 번성에서 이제 조조군하고 싸우고 있다가 맥성으로다가 이제 후퇴를 해서 거기에 이제 갇히게 돼요. 맥성에. 이때 동호에서는 제갈근이 그러니까 제갈공명 형이죠. 제갈근이를 보내서 항복을 하면은 다 살려준다. 그러니까 항복을 하시오. 이렇게 이제 그 관우한테 나타내 사신을 보냅니다. 제갈근이를. 그러니까 관우가 내가 당신을 목을 안 치는 것은 우리 승상 제갈공명의 얼굴을 봐서 목을 안 치는 거지만은 그리고 내가 누구한테 항복을 하느냐 그러면서 이제 막 제갈근이를 막 혼내켜가지고 보내요. 아주 뭐 여튼 그 순건이를 아주 그냥 한마디로 이제 깔아뭉개면서 지금 맥성에 이제 해가지고서는 여몽 군대들이 신면 매복 작전으로 해서 뺑 둘러가지고서는 딱 지키고 있는데 빠져나갈 수 있는 그러한 틈새가 하나도 없습니다. 신면 매복 작전으로다가니 이것을 갖다가니 하면은 그러니까 이제 여몽이는 원래 적벽대전이 일어나기 전에는 10만 센
여튼 뭐 힘으로 하면은 누구한테도 지지 않는 그런 맹장이었었는데, 주유가 손건이한테 보내면서 손건이가 이제 딱 한마디 하면서 머리를 탁 얻어맞습니다. 그러면서 공부를 하기 시작해요. 일취월장이라는 그 문구가 이 여몽이한테, 그러니까 이제 노숙이가 이제 그 주유가 죽으면서 노숙이가 대장군을 했는데 여몽이를 항시 옆에 놔요. 보면 볼수록 하루 저녁 자고 나면은 이 학문이 팍팍 올라가는 거예요. 매일 책을 보면서 공부를 하니까 여몽이가 그 손건이한테 한마디 듣고 나서, 그러니까 노숙이가 여몽이를 볼 때마다 얘기를 합니다. 일취월장이다. 다른 그 대장들한테. 그러면서 이제 노숙이가 죽을 적에 여몽이를 대장군으로 추천을 합니다. 그래 이제 여몽이가 이제 대장군이 됐어요. 그런데 여몽이는 이제 그 관우하고도 잘 아는 인간. 요때 육순이가 나와가지고 여몽이하고 이제 그 현책을 맞춥니다. 그래서 둘이 이제 여몽이는 병들었다고 하고 소문을 딱 내고, 여몽이가 이제 그 대장군으로 이렇게 앉아요. 그러면서 관우한테 편지를 몇 번 보냅니다. 내가 신임 대도독으로 이렇게 앉혔는데 아무것도 모릅니다. 많이 지도를 좀 해주십시오. 그러면서 이제 그 관우한테 막 띄워줘요. 그러니까 관우가 번성에서 조조군하고 싸우다가니 병사들이 모질하니까 강릉에 있는 병사들도 다 번성으로 자출을 하고, 양양에 있는 병사들도 다 번성으로다가니 데려가요. 그러니까 요몽이하고 육순이하고 둘이 이제 그 책략을 세워가지고서는 봉화대를 급습을 하고, 그 산 꼭대기마다 이제 봉화를 이제 그 어떤 봉화대를 만들어 가지고서는 불을 피울 수 있게 급한 일이 있을 때는 이렇게 해놨는데, 봉화대를 급습을 해가지고서는 이쪽에서 강릉을 동우군대들이 이제 가서 접속을 했는데도 봉화가 오르지 못하고, 양양을 급습을 해서 복속을 했는데도 봉화가 오르지 못해요. 그러니까 여몽이가 이제 그 신면 매복 작전으로 해서 그 맥성 주의를 딱 아주 그냥 철저하게, 요게 신면 매복 작전이, 그러니까 이제 그 유방이가 한신이를 시켜서 항우를 잡을 때, 한신이가 이제 그 항우를 잡을 때 썼던 게 신면 매복 작전이에요. 꼼짝없이 잡힙니다. 여기서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어요. 그런데 맥성 주위에 신면 매복 작전을 딱 해놓고서는 여몽이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관우가 아무리 기다려도 지원군이 올 그런 이제 저기가 안 되니까, 그러면은 형님이 계신 익주로 한중으로 우리가 도망을 가자. 그래가지고서는 이제 맥성에서 나오다가니 신면 매복 작전에 딱 걸려가지고서는 꼼짝없이 잡힙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여몽이한테 이제 죽게 되는데, 여몽이가 이제 와서 항복을 하시오. 그래 이제 그 손건이는 여몽이한테 막 편지를 보내가지고, 여튼 관우를 잡더라도 죽이지를 마라. 절대로 죽이지 마라. 이게 몇 번을 이제 그 편지를 보냈어요. 그 여몽이가 생각할 적에는 관우를 살려놓으면은 이거 안 됩니다. 우리 죽은 주군을 갖다가니 그렇게 멸시를 하고 우리 동무 대장들한테 그렇게 그냥 아주 그냥 하여튼 뭐 입에 담지 못할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관우를 갖다가니 살려주면 안 됩니다. 이게 마음속으로다니. 그래서 관우를 만나자마자 항복할 거냐? 그러니까 관우가 항복 못한다. 그러니까 목을 쳐버려요. 그런데 여기에서 막 목에서 피가 그냥 막 하늘 다투로 막 콱 나오면서 여몽이가 그 피를 뒤집어 씁니다. 완전히 이제 피범벅이 된 거죠. 그런데 여몽이가 이것을 목욕을 하면서 씻어내는데도 이 씻어지지가 않아요. 몸에 붙어가지고. 그 관우의 피가
여몽이의 몸속으로다가니 막 파고듭니다. 그런데 이제 손거는 이제 그 아따네 형주를 다 이제 복속을 시켰으니까 잔치를 열어요. 그런데 이 잔치에 이제 여몽이가 같이 거기 참석을 했다가니 이 피가 이제 그 머리로 이렇게 하면서 머리가 돌아가지고서는 거기서 7군데로 피를 토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머리에 있는 귀 2개, 눈 2개, 콧구멍 2, 입에서 피를 막 토하면서 소리를 팍 찌르면서 그냥 뒤로 넘어져 가지고 죽게 됩니다. 여몽이가. 그러니까 손건이가 이제 깜짝 놀래 가지고 관우의 목을 조조한테 보내자. 그래가지고서는 이제 관우의 목을 여기 잘라가지고 기름통에다가니 그걸 딱 넣어가지고서는 상자에 담아가지고 그래서 조조한테 보내요. 그 조조가 관우가 죽어서 이제 목이 왔다고 하니까 뚜껑을 열면서 관공 오래간만입니다 하고서는 그 안을 쳐다보는데 관우가 눈을 탁 부릅뜨더니 눈알이 탁 돌아갑니다. 조조를 쳐다보면서. 그러니까 조조가 그냥 깜짝 놀래가지고, 그렇잖아도 그 전서부터 이 머리가 아파가지고서는 그 머리에 이제 병이 있어가지고 아주 그냥 고생을 했는데, 관우의 머리를 보면서 머리에서 막 그 눈이 탁 뜨면서 이렇게 눈을 막 이렇게 굴리는 것을 보고 나서 혼이 나가버려요, 조조가. 그래서 조조도 거기서 죽습니다. 그런데 이제 죽기 전에 깜짝 놀라가지고 향나무를 깎아가지고 몸을 만들어서 같이 목을 갖다가니 거기 향나무에 붙여가지고서는 국장으로 그 낙양에다가니 아주 성대하게 묘를 써가지고서는 거기가 이제 낙양관림이에요. 몸뚱아리만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서는 그 이야기를 듣고서는 손거는 또 이제 큰일 났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또 향나무로 머리를 깎아가지고 몸에다가니 맞춰놓고서는 그 당양에다가니 거기가 이제 당양관림입니다. 거기에다 묘수를 씁니다. 여기는 이제 몸만 있어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딱 듣고서는 그 하동 해량에서, 그러니까 관우의 고향에서 운성 관림을 거기에다가 크게 묘를 또 이제 만듭니다. 그래서 관우의 묘는 3군데에 있습니다. 그러면은 관우는 이제 삼국지 연의에 의해서 더 이제 유명하게 이제 되는데, 명나라 때에는 관제로, 그러니까 이제 황제까지도 이제 올라가요. 그 다음에 청나라 때에는 관성으로, 관성대제 해가지고서는 관성으로 해갖고서는 중국에서 문무이성, 그게 문에는 공자, 무에는 관우,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이제 성인으로까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명나라 때에는 어떻게 됐냐면은 협천 호곡충의 대제로 황제로 이제 추존을 했고, 신과가되어서 관제묘가 중국 전국에 이제 관제묘가 생기면서, 그러니까 하여튼에 무병장수도 빌고 또 제신으로서 가서 관제묘에 가서 이제 기도를 드리면은 부자가 된다고 해가지고 여튼 제신으로 신으로 다 이게 신격화가 돼요. 그런데 청나라 때에는 관성제군으로 이렇게 이제 성인으로 추정이 되면서 엄청 깁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충의 신무, 영우 인용, 의현 호국, 호민 정성, 수정 이찬, 선동, 관성 대제 26자예요. 이렇게 이제 시호를 내리게 됩니다. 관우한테. 그래서 이제 관성으로 성인으로 이렇게 추정이 돼요.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는
관우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했느냐면은 대한 고종이 황제의 시효를 내립니다. 이거 어떻게 내렸냐면 현령, 소덕, 의열, 무한, 관제 그래가지고서는 황제로다가니 이렇게 추준을 하게 돼요. 그 우리나라도 그러니까 관우의 혼백을 모시는 그 사당이 뭐 서울에도 동묘가 있고 그 여러 군데 있어요. 이제 여튼 신으로 이렇게 신격화해 가지고서는 관우를 모십니다. 그러니까 여튼 삼국지 연의를 통해서 가장 성공한 인물이 그러니까 유비한테도 이제 많이 공을 들였지만은 관우한테도 뭐 삼형제한테는 그러니까 유비, 관우, 장비 삼형제한테는 많은 공을 들였지만은 가장 성공한 인물은 관성대제 관우입니다. 이제 관우의 이야기는 오늘 여기에서 마감을 하고 다음 시간에는 장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